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설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일단은 게시물 관련 기능에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에서 로그인 검증하는 거 따져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아티클 컨트롤러에 들어있는 이 해당 메서드들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로그인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그 과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게시글을 작성할 때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까지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하나씩 좀 해보죠. 현재 로그인이 완료가 되면 결국에 이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이 녀석이 데이터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게 된 이 변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로그인 한 상태인지 아니면 로그 아웃 상태인지를 검증하는 것까지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이 녀석을 지금 여기서 가져다가 써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자,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변수 값을 아티클 컨트롤러가 가져다 쓸 수 있는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스태틱을 사용해서 멤버 컨트롤러 클래스를 사용해 직접 호출하는 거, 이것도 뭐 방법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것보다 직접적으로 원초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서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객체가 가진 변수 당연히 쓸 수 있으니까. 문제는 그렇게 원초적인 접근을 했을 때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이 안쪽에서 만들어낸다면 애초에 앱이라는 녀석이 실행되는 와중에 여기서 만들어졌던 멤버 컨트롤러 객체와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한 번 더 생성되는 멤버 컨트롤러 객체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겠죠. 여기서 그나마 연관성을 가지게 하려면 진짜로 이 녀석은 스태틱 변수여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서로 다른 객체들이 값을 공유하면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요. 그죠? 그럼 만약에 이 녀석을 스태틱으로 바꿨다,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 안에서 멤버 컨트롤러 객체를 다시 한번 흡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 번에 진행을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우리는 아티클 컨트롤러와 멤버 컨트롤러, 이 두 컨트롤러를 아우를 수 있는 그냥 컨트롤러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을 각각 상속받게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녀석 안에 있는 이러한 변수들은, 그리고 이러한 메서드들은 어차피 이 녀석들이 물려받아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멤버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라는 이 변수 자체를 이쪽으로 가져가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면 멤버 컨트롤러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일단 그렇게 한 단계 전진을 한 상태고, 자, 일단 멤버 관련해서 이즈 로그인드를 우리가 로그인드 멤버를 갖다가 쓰는 상황일 때 지금 어차피 물려받아서 변수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지금까지. 근데 아티클 컨트롤러에서도 이 변수를 활용할 수 있긴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다가 이 검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널이 아니면 로그인을 한 상태니까 로그인을 안 했을 때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두 라이트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로그인을 안 한 상태로 입력을 하면 로그인하고 오라고 떠요. 혹은 된 것 같죠? 근데 우리가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고. 자, 로그인을 했어요. 분명 우린 방금 전에 로그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개념적으로, 자바가 가지고 있는 문법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 자, 지금 우리는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를 어디에 만들었죠? 컨트롤러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그냥
변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 녀석을 아티클 컨트롤러랑 멤버 컨트롤러가 각각 익스텐즈로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는 팩트예요. 각각의 클래스가 둘 다 활용이 가능해요. 이렇다라는 건 각각 객체들 안에서 이 변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멤버 컨트롤러 객체와 아티클 컨트롤러 객체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공간, 동일한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는 서로 값을 공유하고 있진 않아요.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그냥 변수, 그 하나의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녀석이 태어난 건 맞지만, 둘 다 똑같은 모양으로 태어난 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값이 들어갔을 때 다른 객체한테 그 값이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컨트롤러가 있고 멤버 컨트롤러와 아티클 컨트롤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러, 아티클 컨트롤러, 멤버 컨트롤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상속을 주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안에 로그인드 멤버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럼 이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를 멤버 컨트롤러도 아티클 컨트롤러도 가지고는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결국엔 서로 다른 객체란 말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객체가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절대로 서로의 값을 알지 못하죠. 알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한테 값을 우리가 밀어넣어 봤자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고, 여기다가 값을 밀어넣어 봤자 여기는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의 변수를 가지고 서로 다른 객체가 값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하나 알고 있어요. 그 방식이 뭐냐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를 스태틱 변수로 예를 들어 만들어 준다면 이제 이 스태틱 변수는 서로 값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전 그림에서 우리가 로그인을 통해 멤버 컨트롤러 안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로그인드 멤버라는 변수의 값을 채웠을 때 이렇게 채워진 값이 이쪽에도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왜? 이 원본은 여기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이쪽과 이쪽에서 공유 자원으로서 우리가 값을 공유해가며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식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구조 상황 속에서 좀 효율이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쓰면은 당연히 멤버 관련된 객체 자체를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활용하는 거니까 결합도를 조금은 높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필요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웹 개발을 진짜로 스프링부트 가지고 진행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이게 안 좋은 프로그래밍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 높은 응집도와 낮은 결합도라는 그 조건을 최대한 잘 지켜가면서 개발을 했을 때 좋다라는 거지, 이걸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안 좋은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로그인드 멤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디스는 의미가 없겠죠. 사실 디스를 붙여도 그렇게 큰 상관이 있진 않아요. 대신에 지금 자바가 스스로 경고, 워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스태틱 변수를 디스를 붙여가면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문맥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의미 없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스태틱 변수를 쓰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목적은 공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을 생각했을 때는 디스가 있나 없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바 입장에서 봤을 때 너 이거 스태틱 변수로 만들었으면은 애초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메모리에 할당받아서 자리 차지하고 있을 건데 이거를 굳이 인스턴스 객체가 만들어진 후에 디스를 가지고 사용한다고? 이런 과정이 굳이 필요할까? 너 이럴 거면 그냥 인스턴스 변수 써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스턴스 변수는 못 쓰잖아요 지금. 안 되는 거 확인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런 경고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가면서 꼭 필요한 디스가 아니라면 당연히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디스는 다 제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아티클 컨트롤러도 마찬가지. 여기서 디스를 제가 썼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만 해놓고 일단 테스트를 한 번 더 진행을 해볼게요. 스태틱을 사용했으니까 진짜로 공유가 돼서 로그인을 진행했을 때 아티클 쪽에서 값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지. 자, 이제는 제목을 입력받을 수 있게 나오네요. 그럼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단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 로그인에 대한 판단과 검증은 이 방식을 통해 진행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아티클 라이트 쪽에다가 일단 임시적인 테스트를 위해 이런 걸 만들어 놨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거를 멤버 컨트롤러 쪽에서도 여러 개를 쓰다가 어차피 똑같은 거 하고, 똑같은 검증하고 있으니까 메소드로 하나 뺐죠. 근데 아티클 컨트롤러도 얘만 할 게 아니라 모디파이도 해야 되고 딜리트도 해야 돼요. 얘도 한 3개 정도 해야 되네요. 똑같은 작업을, 메시지만 달라지는 작업을. 그러면 결국 검증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멤버 컨트롤러에 있는 것과 동일하니까 이것도 메소드로 분리해서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멤버 컨트롤러에서 만들었던 이 isLogIn드라는 이 메서드를 아티클 컨트롤러에도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만들면 isLogIn드를 사용해서 검증할 수 있어요. 그죠? 여기 부분에 isLogIn드를 그냥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과연 이게 좋은 방식일까요? 자, 제가 질문하고 있는 의도는 이런 겁니다. 멤버 컨트롤러에도 isLogIn드가 똑같이 있고요. 아티클 컨트롤러에도 isLogIn드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구조상 어떻다고요? 이 둘을 어우를 수 있는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가 존재한다고요. 그렇다면 이 컨트롤러라고 하는 클래스 안쪽 추상 클래스이긴 하지만 얘는 구상 메서드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터페이스는 애초에 구상 메서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추상 메서드밖에 못 가져요. 하지만 추상 클래스는 일반적인 구상 메서드를 가져도 되죠. 추상 메서드가 하나 이상이면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일반적인 구상 메서드를 가지지 못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서 하고 있는 멤버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던 이 isLogIn드라는 메서드를 애초에 우리가 컨트롤러 쪽으로 가져오면 이거를 멤버 컨트롤러도 아티클 컨트롤러도 사용할 수 있다란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변수는 스태틱 변수 이 녀석이니까 의미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요. 대신에 여기 프라이빗이면 상속을 줬음에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퍼블릭으로 바뀌어줘야겠죠. 프라이빗은 진짜 본인만 가능한 거였으니까 이거 저번에 우리가 확인했었죠, 눈으로.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멤버 컨트롤러에서 isLogIn드 쓰는 것들 문제없이 지금 활용이 가능하게 나와 있고요.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는 어디가 이거야? 아, 이게 중복돼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네요. 이 녀석 제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거 또 하나 그냥 상황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컨트롤러에다가 isLogIn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티클 컨트롤러에도 얘가 있죠. 그러면 상속받은 메서드를 동일한 이름으로 자식 클래스에서 메서드를 선언하면 이거 오버라이딩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왜 뭐라 해요? 원래 오버라이딩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이유. 접근 제어자가 달라요. 얘는 지금 프라이빗입니다. 얘는 퍼블릭이에요. 이러면 오버라이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지 보면은 이거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간만에 구글 번역기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요. 상속받은 메서드의 가시성을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하려고 한 것까지는 얘가 인식을 했는데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녀석을 지금 의미적으로 프라이빗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올바르게 오버라이딩이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라이딩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그대로 가져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메서드 명, 인자, 매개 변수 개수, 매개 변수 이런 것들 다 완벽하게 타입까지 그대로 가져와야만 오버라이딩을 해서 쓸 수가 있다. 만약에 여기가 프라이빗인데 이름이 동일하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별개의 메서드가 되는 거겠죠. 이름이 같았기 때문에 오버라이딩으로 인식을 하려다가 너 이거 가시성을 어떻게 이렇게 바꿔? 말도 안 돼. 라고 자바가 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차피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자, 이러면 이제 컨트롤러에 isLogIn드가 들어가게 되었고 이 검증을 통해서 아티클 컨트롤러 쪽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시점마다 로그인부터 하고 와 라고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얘가 지금 널이 아닐 때 true가 넘어올 거니까 로그인을 한 상태. 그럼 여기서 검증해야 되는 거는 이걸 검증해야겠네요? 아니지. 얘를 실행했다. 로그인 멤버가 값이 널이 아니다. 값이 들어있다. 그거에 대해서 로그인했다. true가 넘어올 거니까 여기는 로그인을 안 했을 때 로그인을 하고 와 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맞겠네요. 네. 테스트 한번 해보면 되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이거랑 동일하게 우리가 modify 쪽도 최상단에 위치를 시켜줄 거고요. delete 쪽도 최상단에 위치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티클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로그인이 필요한 기능을 따져본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컨트롤러 안에 들어있는 저 스태틱 변수를 활용해서 공유 자원으로서 멤버 로그인 정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상속받는 isLogi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로그인 검증까지 손쉽게 해결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작성자의 정보를 남길 건데 게시물 작성 시에 작성자 정보 어떤 정보를 남겨야 될까요? 작성자 정보라고 하면 결국에는 회원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남길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고려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현재 멤버 객체로서 관리를 하고 있죠. 객체에는 아이디와 validate, ID, 로그인 아이디, 그 다음에 로그인, 패스워드, 그리고 네임 정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멤버 객체가 가진 이 정보들 중에서 우리는 게시글 작성을 할 때 어떤 정보를 남겨야 할까?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게시판을 사용해 봤을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가 리스트 같은 거 봤을 때 작성자라고 하는 부분에 뭐 나와요, 보통? 보통은 닉네임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린 지금 닉네임이 없습니다. 그러면 닉네임을 대체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유저 아이디 정도라든가 아니면 유저 네임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작성자가 나타나는 시점에 실제로 이런 이름이나 아이디나 닉네임 같은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 그럼 이거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 저장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 두 가지를 놓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둘 중에 하나를 남겨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그러면 뭘 남기는 게 나아요? 이 둘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 로그인 아이디가 나아요.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얘는 중복을 체크하는 과정이 있고 얘는 중복 가능성 있죠. 그 말인즉슨 뭐냐면 우리가 글을 써요. 1번 회원이 홍길동이고요. 2번 회원이 홍길동이래요. 분명히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단순히 이름 가지고만 작성자 리스트를 보여줬다고 했을 때 홍길동이 1번 회원 홍길동이 쓴 글인데 2번 회원 홍길동이 쓴 글이랑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는 어차피 홍길동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럼 당연히 헷갈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작성자 리스트에 보여줄 수 있는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때 중복되지 않는 요소를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효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닉네임 사용. 닉네임이 사용되었던 게시판들을 떠올려 보면 닉네임 중복 체크 기능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 특징적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게시판에 작성자로서 나타내 줍니다. 그럼 둘 중에서는 네임 말고 로그인 아이디가 좋으니까 그럼 우리 로그인 아이디로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하죠. 왜 가능해요? 우리가 게시물을 작성하는 시점은 어디? 아티클 컨트롤러에 do write가 실행됐을 때, 그죠? 근데 이게 실행될 때 로그인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로그인드 멤버, 스태틱이기 때문에 그냥 그 로그인 멤버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객체 값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그냥 아이디 가져오면 되잖아요. 로그인 아이디. 그러면 얼마든지 값을 꺼내서 저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이걸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는 아이디를 쓸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아이디라는 걸 만들어 놨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회원들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번호 정도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개념만 짚고 사용을 했었는데, 게시물도 번호가 있었고 멤버도 번호가 있었어요. 자,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을 체크를 하기 때문에, 중복 체크를 하기 때문에 로그인 아이디를 사용하나 그냥 이 아이디를 사용하나 둘 다 중복을 막을 수 있는 거는 팩트예요. 둘 중에 어떤 걸 쓰더라도 절대 중복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짜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이디를 사용할 거예요. 이래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근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과 좀 더 밀접해지는 내용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우리가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배우기 시작을 하면 이 내용 중에서 PK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이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에 해당하는 이 역할이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러한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로그인 아이디 당연히 중복 안 될 거니까 어쨌든 고유한 식별 값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있는 건 맞지만 단순히 그렇게 활용하는 거 말고도 우리는 그냥 아예 의미 자체만으로도 고유 식별 값이라고 하는 역할을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이 PK라는 녀석을 사용해 가며 식별 값을 저장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대부분 사용을 하니까 우리가 그걸 얼추 흉내내고 있던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흉내를 이왕 내고 있었으니까 마저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를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회원의 번호를 저장을 할 거예요. 자, 근데 회원의 번호를 저장은 하지만 리스트나 디테일을 보여줄 때는 로그인 아이디 같은 걸 보여줄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는 거. 자, 그러면은 라이트를 진행하는 시점에 우리가 회원의 번호, 지금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어떻게 저장할 수 있을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간단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티클 라이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제목을 입력받고요, 내용을 입력받죠. 그리고 엔터를 딱 누르면 그 다음 우리가 바로 하는 행위가 뭐였어요? 이거, 그리고 자동으로 부여된 아이디, 그리고 자동으로 만들어진 날짜, 이 녀석들을 다 조립해서 하나의 아티클 객체로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객체가 아티클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저장되어 있는 객체들을, 그 리스트를 가지고서 우리가 리스트도 하고 디테일도 하고 모디파이, 딜리트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 넣어야, 어디에 같이 끼워 넣어야 되는가?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당연히 이 게시물 객체 안에 넣어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들을 이 아티클이라는 객체로 우리가 모으고 있었으니까,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었으니까. 작성자라는 건 사실 이 글을 누가 썼는가 라는 내용이죠. 근데 그 작성자라는 내용도 당연히 그 게시물 거니까 1번 게시물을 1번이 썼는데 나중에 1번 게시물을 2번이 썼다라고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거 고유한 값이 되는 거죠. 하나의 게시물이 가져야 되는 값. 그래서 우리는 게시물 객체에다가 그 데이터를 꼭 필수로 넣어줘야 된다. 그럼 이 객체가 만들어지는 시점은 언젠가? 아티클 라이트에서, to 라이트에서 입력이 완료되고 이렇게 한 줄을 통해, 우리 생성자를 통해서 한 번에 조립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아티클 객체를 조립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넣고자 하는 로그인드 멤버가 가진 get id라는 녀석을 같이 끼워 넣어서 조립을 하겠다. 아티클 라이트에 현재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부유한 번호, 회원 번호를 넣어준다면 로그인을 해야만 쓸 수 있는 기능이고, 로그인을 했고 글을 썼다면 그 글은 지금 로그인된 사람이 쓴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로그인된 사람의 아이디를 가져와서 여기에 넣겠다. 그러면 생성자 들어가서 수정 좀 해줘야겠죠?
우리가 변수 당연히 하나 필요할 거고요. 얘는 멤버 아이디 정도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스트링 말고 인트로 하죠. 회원 번호니까. 그리고 이 멤버 아이디가 이 자리에 들어와 줘야겠죠. 그리고 이 밑에다가 받아온 값을 끼워 넣는 작업까지. 자, 그리고 당연히 변수가 추가됐으면 getter setter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getter setter 추가. 이렇게 하나 남았던 이 녀석도 같이 만들어주고요. 위치만 적당하게 맞춰줄게요. 자동 완성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 하셔도 전혀 상관없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이제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편하게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이제 밑에서 에러가 나는 걸 보면 make test 데이터죠. 이 녀석한테는 넣어주고 있던 적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은 5개를 만드는데 회원은 3개만 만든단 말이죠. 이렇다라고 했을 때 i 값을 사용하면은 숫자적으로 쓰긴 쓸 테지만 4번 회원과 5번 회원이 없는데 글을 먼저 쓸 거니까 그런 건 좀 안 좋으니까 1부터 3까지의 숫자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넣어서 써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것도 뭐 숫자를 바꿔가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한 숫자로 고정을 해도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다가 1부터 3까지의 숫자를 만들어내는 수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뭐 매스 랜덤 같은 거 사용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해볼까요? 별건 아닐 거라서 일단 요거는 1로 두고 여기다가 테스트를 좀 하면서 진행을 해보죠. 체 아이디 여기다가 매스 랜덤 사용해서 일단은 이 녀석이 실수로 값을 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온 값이 얼만지 일단 한번 찍어 볼게요. 더블 타입으로 해서 아니다 더블 타입 말고 이걸 그냥 실행한 결과를 눈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0.8 0.4 1 0부터 1까지의 숫자 중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런 거 해주면 되겠네요. 우리가 원하는 건 1, 2, 3이니까 곱하기 0.3을 해주고 플러스 1 앞에 나오는 정수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인트형으로 형변환을 하면 뒤에는 다 잘려서 사라질 거니까 3, 2, 1 이런 식으로 실행할 때마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1부터 3까지 숫자들로 얼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그냥 자바에서 난수 발생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난수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 난수에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0부터 1까지 숫자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있는 실수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곱하기 3을 하면 아무리 높은 수가 나와서 곱하기 3을 했어도 정수가 3으로는 못 가잖아요. 1보다 작은 수에 3을 곱하는 거니까. 그쵸? 그 개념을 활용해서 3을 곱하게 되면은 0, 1, 2라고 하는 정수값들이 나올 건데 여기에 플러스 1을 하면 1, 2, 3이 나오는 거죠. 이거 한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 녀석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인트로 형전환까지 완료를 해서 이 녀석을 찍어 본다면 같은 결과 나올 거니까 여기는 그냥 둬도 상관없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멤버 아이디를 여기다가 끼워 넣겠습니다. 근데 이럴 거면은 멤버 아이디 변수 필요 없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그러고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실행했을 때 게시물 데이터 쓰였을 텐데 리스트를 보면
우리 아직 작성자를 보여주는 걸 안 만들었죠? 그러면은 만들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회원 번호를 먼저 보여줘 보도록 할게요. 리스트 쪽에 가서 회원 번호 보여주는 건 고민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녀석한테 이미 같이 조립이 된 상태로 저장이 됐을 거니까 그냥 여기 있는 값을 꺼내서 보여주면 그만이에요. 번호, 제목, 날짜의 앞에다가, 날짜의 뒤에다가 여기다가 하죠. 작성자 이렇게 하고 조회수 전에다가 %d 지금 현재는 번호 가지고 데이터를 취급하고 있으니까 %d로 그리고 뷰 카운트 전에 여기다가 get member id 이렇게 해서 리스트 작성자 보여주는 거 먼저 진행을 할게요. 파일로 들어갔네요. 아하 아닌데? 결국은 5번이 돌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보죠. 잠깐만. 여기에 시간 투자 너무 하지 맙시다. 혹시 제가 수업이 종료되고 나서 좀 들여다봤을 때 원인을 찾게 되면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하게 계속 1만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었네요.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지금 그러면은 일단 2라고 그냥 고정값을 넣었어요. 그럼 2번 회원이 모든 글을 다 쓴 상태가 될 건데 여기서 보면은 2번이라고 번호가 나오고 있는 상태. 근데 사실 이제 저장을 잘 했고 저장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우리가 값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 번호, 저장된 회원 번호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는 번호가 의미가 있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리스트를 볼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사용자가 리스트를 봤는데 작성자가 이래요. 이게 회원 번호래요. 근데 사용자들은 본인 회원 번호가 몇 번인지도 잘 몰라요. 알 방법이 없거든요, 원래. 그럼 사용자한테 이 번호 보여주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지금 제가 작성해놨던 이 코드에서 리스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작성자의 번호, 회원 번호 부분을 작성자의 로그인 아이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완료를 하시면 당연히 디테일 쪽에도 로그인 아이디가 보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어떤 방식을 사용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제가 지금 리스트에 작성자 번호 나오는 것까지 한 지금 현재 코드를 또 커밋을 진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혹은 여러분들이 수업 들으시고 작성하신 본인 코드를 가져다가 지금 말씀드린 방금 이 기능을 또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바로 해보시죠. 커밋은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